제 딸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쯤에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하고 되게 진지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무명강사 생존기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도서 리뷰 영상이 아마 그게 소년이 온다라는 영상이었을 텐데, 거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인상 깊은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한 구독자분께서 활자 문학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세 권의 책을 추천해 주셨었거든요.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 커트 보니것의 제오 도설장,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 책,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이렇게 세 권을 추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책인지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폴라북스에서 나온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이 필립 K 딕 책 전집을 누가 중고 매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이제 그 SF 이쪽 책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장르로 따져보자면 소설에서는 SF하고 미스터리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필립 K 딕 이 사람 책이면 내가 안 살 수 없지 싶어서 연락을 해서, 제게 청라였던 것 같아요. 청라까지 밤에 가서 가지고 왔어요. 와서 진짜 놀랐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이 책을 정말 보관용으로다가 갖고 계셨나 봐요. 이 랩도 안 뜯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놓고 다른 책들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올려만 놓고 있다가 저도 안 읽고 몇 년이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잘만 찾아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 그 구독자분께서 달아주신 댓글들을 봤을 때, 빅토르 이거하고 커트 보니것은 책이 나한테 없고, 필립 K 딕 이 책은 나한테 있는데 싶어서 이제 잽싸게 가서 쭉 리스트를 봤죠. 이 책이 모두 12권인가가 이렇게 쭉 꼽혀 있었고, 이게 12번째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 책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그래서 과감하게 몇 년 동안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책 랩을 뜯었습니다. 뜯고 12번째 책을 딱 꺼냈죠. 그래서 읽었고요. 이 책을 다 읽고 글쎄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그리고 필립 K 딕은 아마도 그 많은 작품들에서 그 부분, 어디까지가 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인가, 어느 영역까지를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자면 SF 소설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근원을 파고드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일단 그 댓글을 보고 책을 읽었던 것 뿐이라서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읽는 내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어디선가 익숙한데, 이 설정 분위기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을 계속 받으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이제 뒤에 역자 후기가 있잖아요. 역자 후기를 보니까 왜 그런 기시감에 시달리는지 알았습니다. 이 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블레이드 러너를 뭐 버리고 뭐 잊고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 를 읽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는 걸 보고, 블레이드 러너? 맞아, 내가 기억하는 블레이드 러너가 바로 이 인조인간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그 영화의 원작이 이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나요. 필립 K 딕이 헐리우드에서 가장 사랑한 작가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작품들이 꽤나 많은 것들이 이 영화로다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잠깐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블레이드 러너는 그러니까 제가 8학번인데요. 이 영화를 제가 처음 본 게 극장에서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비디오로 봤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본 건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사실 몰랐었는데 누군가가 야, 너 블레이드 러너를 안 봤어? 그래서 봤었거든요. 근데 비디오다 빌려서 봤겠죠. 그랬는데 처음에 볼 때는 되게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분위기도 되게 칙칙하고 우울하고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 다시 볼 생각이 안 들어서 저한테 그걸 추천했던 친구는 그게 뭐 자기 인생의 명작이라고 얘기하면서 몇 번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유튜브에서 뒤져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아마 제가 봤던 게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 영화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전체 분량은 아닌 건 아니고 이제 그 약간 요약되어 있는 버전으로 보긴 했었습니다만, 음, 그 영화를 본 것과 이 책의 내용들이 똑같지는 않아요. 되게 영화화 되면서 되게 많이 각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영화가 이 책에 비해서 조금 더 암울하고 조금 더 먹먹한 느낌들, 그런 미래를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했다고 한다면, 책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덜한데 그냥 잔잔하고 우울한 그런 약간의 회색빛 느낌 같은 정도. 그리고 그 책은 좀 더 극적으로 강렬한 그런 비극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 차이가 좀 있었고요. 음, 이 책에서 제가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이제 릭 데커드거든요. 릭 데커드가 염소를 사요. 진짜 염소, 살아있는 염소를 사는데, 이 책의 세계관 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소유하는 게 부와 명예의 상징이고요. 생명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거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 동물을 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릭데커드도 그런 로봇 양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염소를 사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사게 되느냐면, 이 릭데커드의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드로이드가 뭐냐면 이제 인조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조인간을 잡는 사람들이 이제 직업군이 있는데, 이 릭데커드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인조인간을 잡고 죽여서 받은 현상금으로다가 이 염소를 한 마리를 산 거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 책에서는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지구가 멸망을 해서 거의 뭐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벌써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했고,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루저들, 그래서 패배자들, 인생이 밑바닥의 사람들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행성에서 만들어진 인조인간들이 몰래 지구로 탈출을 해서 사람 사이에 섞여 살면서 사람인 척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 잡아야 된다인데, 인조인간들, 여기서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 게 그 인조인간들을 부르는 명칭인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터치를 하거나 했을 때 사람이냐 아니냐를 느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 릭데커드가 여자 모습을 한 인조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성행위를 하는 모습도 묘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가능할 정도로다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만 수명은 좀 짧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태어나서 자라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애초에 딱 나올 때부터 성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그 모습으로 생명이 다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인조인간들을, 안드로이드들을 사냥하는 행위가, 여기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은퇴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데미지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속죄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다가 진짜 염소를 산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릭데커드의 조력자였던 그런 여성 모습의 안드로이드가 릭데커드의 염소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런
그 안드로이드와 인간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도 좀 상상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네 앞에 앉아있는 대상을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걸 계속, 그래서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냐를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오래전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제 반에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이 친구를 좀 대놓고까지는 아니어도 친해지기 쉽지 않겠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친구가 진짜 고슴도치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가려고 해도 말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가시 놓치고, 그래서 찌르려고 하고, 근처만 지나가도 지가 오히려 돌진해가지고 오지 마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낌이 그때 제가 있던 그 중학교 교실이 이 소설 속에서 지구였었고, 그리고 소외받던 그 고아 친구가 이 책에서의 안드로이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놀랬던 게 뭐였냐면, 중학교 시절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이거든요. 40년이 넘었나? 예, 그쵸. 그랬는데, 40년이 넘었군요. 그랬는데, 친하지도 않았고 말을 많이 나눠본 친구도 아닌데, 그 친구의 이름과 생김새와 말투와 이런 것들이 되게 선명하게 떠올라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 어디서부터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나누지? 기술이 정교하게 발전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요즘에 보면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 보면 그 실리콘 인형의 끝판왕, 그래서 정말 사람 모습 같아 보이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분장을 해서 인형차 만지는 모습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이 푸득푸득, 예, 툭툭 지나가기도 좀 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또 하나가 뭐냐면, 좀 몇 년 전에 봤었던 SF 드라마가 한 편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는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미국에서 방영됐던 배틀스타 갤럭티카라고 하는 시즌성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드라마는 이제 인간과 인조인간의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일런이라고 하는 로봇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인간이 져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되게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워서 우주로다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멸종시키려고, 전쟁을 계속 하려고 사일런들이 계속 추적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사일런들이 정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사일런을 만들어서 그 사일런들을 우주로 떠나는, 사람을 싣고 떠나는 그 우주선에 몰래 잠입을 시켜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조차도 본인이 안드로이드가 아니죠. 여기서는 사일런이죠. 사일런인지 몰라. 그래서 같이, 심지어 그 중에는 그 군인들도 있어서 우주에서 그 사일런들하고 싸울 때 전투기를 몰고 나와서 싸우고 오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가 이제 죽어. 그러면 똑같이 생긴 복제 2호가 죽기 직전까지의 기억을 모조리 다 전송을 받은 상태에서 투입돼서 돌아가고 이런 모습이 다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지금 봐도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미국 드라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길지 않고요. 시즌 3인가 4인가까지 밖에 없어서 맘먹고 보면 볼만 하거든요.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를 적극 권하고 싶은데, 거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인간과 그 안드로이드가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래서 새로운 별에서 살아남아서 둘이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면서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오늘이 내가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의 첫날이야 라고 하는 되게 인상적인 대사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드로이드 여성과 인간 남성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일런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정교하게 발전을 한 거냐면 인간과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인간과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쭉 시간이 몇천 년, 몇만 년 쭉 지난 다음에 뭘 보여주느냐면 그렇게 새로 태어난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발전을 해가 나가면서 다시 최첨단 도시를 세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그 배틀스타 갤럭티카가 시작한 첫 장면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초고대 운명이 멸망을 했고 새로운 문명이 또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드라마도 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그 드라마를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설의 이야기가 만약에 계속 된다면 언젠가는 안드로이드하고 인간하고 계속 싸우고, 그래서 과연 인간이 안드로이드 모듈에서 절멸시키거나 반대로 안드로이드가 인간을 모듈에서 절멸시키는 거는 그다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인간과 안드로이드가 관계를 맺었다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정말 그 배틀스타 갤럭티카에서 말하는 것처럼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인간이냐 안드로이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안드로이드는 정기왕의 꿈을 꾸는가 라는 이 책은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하는, 제가 앞서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사실 고전이죠. 고전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책들을 비교를 좀 하자면 요즘 책들은 사실 되게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는 느낌이 좀 강하고,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까지 오래된 이런 류의 책들은 진도가 좀 약간 되게 스피디한 느낌은 안 들어요. 읽다 보면 되게 잔잔하게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느낌은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읽기에 약간 좀 이야기가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라도 이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 딸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쯤에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하고 되게 진지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을 제 딸아이가 지금은 그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립 K. 딕의 작품이고 박종서님께서 옮기신, 그리고 플라북스에서 나온 안드로이드는 전기왕의 꿈을 꾸는가 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이 물론 뭐 아직 시청자는 형편없이 적고 뭐 조회수도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구독자는 1000명을 훨씬 넘겼습니다. 네. 많진 않더라도 제가 올린 영상을 좀 봐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응원하는 느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삼이었습니다.